안녕하세요. 시사오늘 윤종희 기자입니다. 요즘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놓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으로 이렇게 뽑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금방 오늘 내일로 비대위원장이 정해질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 동영상이 나갈 때는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좀 거리감이 있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요. 대통령과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지난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정권 말기로 접어든 김영삼 정권에 대한 여론이 되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감돌았거든요. 이때 YS의 선택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바로 직전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자신과 좀 이렇게 관계가 좀 껄끄러웠던 이회창을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내세우거든요. 선대위원장 내세우고 전국구 1번 자리를 줘요. 이회창은 앞서 국무총리를 지내면서 헌법상 보장된 국무총리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YS하고 이렇게 관계가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았어요. 결국 이회창이 스스로 이렇게 사퇴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회창은 국무총리를 지내기 전에 감사원장 지내면서도 아주 강직한 모습 보여줘가지고 어떤 국민적 지지가 되게 높았고, 그래서 대쪽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YS는 비록 자신과 좀 이렇게 껄끄러운 관계였지만은 그래도 이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이회창을 갖다 이렇게 전면에 이렇게 내세운 거죠. 이 선거 결과는 당연히 여당의 어떤 승리였고요. 그리고 이회창은 그때 승리하면서 당내 위상이 되게 급등을 했죠.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어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역시 정권 말기로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좀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했거든요. 직전에 어떤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서울시장 자리가 야당에 넘어가게 됐어요. 그만큼 이렇게 위기감이 팽배했던 거죠. 이때 한나라당이 꺼내든 카드가 박근혜 카드였습니다. 박근혜를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내세웠어요. 근데 박근혜는 2007년 대선 직전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 과정에서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하고 엄청나게 진짜 치열하게 어떤 경쟁을 했죠. 싸웠죠. 그래서 관계가 별로 안 좋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약간의 어떤 관계가 좀 있었어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박근혜가 이명박 정부를 약간 견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약간 일정한 거리감을 계속 유지를 했죠. 그렇다고 지금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비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협조할 때는 협조를 했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감을 뒀어요. 그런 박근혜를 갖다가 한나라당이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고, 그래서 총선을 갖다가 승리를 이끌게 했습니다. 이 두 선거 사례를 놓고만 보면은 현재 어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이 언급되는 인물들에 대한 어떤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점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안철수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 점도 저는 조금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안철수도 보면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과 이렇게 경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윤석열 정부와 좀 거리감을 두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되게 그러니까 이준석처럼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도울 땐 돕고 협조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이런 안철수를 갖다가 좀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비대위원장으로는 거론이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조금
괜찮은 다행인 거는 그 안철수가 추천한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 그 인유한은 좀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얼마 전에 그 인유한 전 혁신위원장이 그 혁신위원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자리에 안철수와 이렇게 함께 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인유한은 그 안철수와 관련해서 안철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안철수 같은 인물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안철수는 인유한이 그 내세운 그 혁신안을 꼭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인유한이 받고 있는 어떤 오해에 대해서 그 대신 해명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 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가 되든 간에 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라든지 인유한 이 두 사람을 좀 국민의힘이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